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장관들 지금 이 하마평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빠르면 4일, 그러니까 월요일 또는 늦어도 화요일 날에는 이제 발표한다. 그런 걸 보면은요, 지금 발표되는 게 제일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발표되는 거하고 가깝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최종 후보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관들 개각, 이 하마평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장미란 차관이 국회로 이제 출마로 이제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 이제 축구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군,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후보군이 이제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사항 중에는 국정원장 후보가 과연 누구가 될 것이냐.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발탁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진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이 책임론에서 지금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관 하마평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현안은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요, 이 검사 탄핵 2명을 시켰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래서 대검의 지금 입장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검찰 내부의 이제 반응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이 지금 검사 탄핵을 10명까지 하겠다. 아주 작심하고 지금 검찰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방탄에다가 왜 10명을 얘기하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거나 재판을 그래서 받고 있거나 아니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원이요, 무려 40여 명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명 정도를 잡는 것 같아요. 자, 이 민주당 탄핵을 보면은요, 아니, 방통위원장 이동관을 갖다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갖다 끼워넣듯이 지금 지들 멋대로 장난치고 있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인 법률 이 조치를 갖다가 장난 삼아서 정치적인 흥정거리로 이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민주당, 반드시 여론의 역풍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는 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거 김명수 이거 좌파, 이거 북한하고 무슨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도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작년 2월부터 이제 북한의 해킹이 시작됐는데 이 해킹이 된 걸 알고서도 제대로 대응 조치를 안 했어요. 국정원에 말하자면 지난번 선관위하고 완전히 이 복사판이 된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걸 전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안 했어요. 야, 이거 이 사법부 정말 좌파 편향적 판결을 하는 데 대한 분노도 있지만요, 아예 지금 이제 법원에 쌓여 있는 자료들이 북한 해커를 통해서 전부 유출됐다고 봐야 돼요. 수백 기가바이트까지 유출됐다고 최대는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북한 해킹 뉴스까지 여러분께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제 이번 장관 인사와 관련한 이 하마평을 보면, 지금 이분들이 이제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상목 현 경제수석인데, 이 최상목 경제수석의 경우에는 지금 기재부 장관으로 제일 유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우태희 산업부 전 2차관인데, 문재인 때 2차관 한 분인데, 이 우태희 차관은 지금 이제 산업부 장관이 제일 유력하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가운데 안경 쓴 노란 넥타이, 이분이 이제 박상우 전 LH 사장인데요. 이분은 이제 원희룡 장관의 후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상근 해수부 차관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이영표 축구선수인데, 이분은 현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장미란 차관이 국회 출마로 방향을 지금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우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최상목 경제수석이야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농림부 장관에는 이외에도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요. 제일 유력한 최종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요.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그리고 보훈부 장관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순 전 국방정보부 해외정보차장, 첫 여군 장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에는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돼 있고, 그 후임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또 내정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 출마가 뭐 거의 확정되어 있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검토되는 길태기, 그 다음에 박성재 서울고검장하고, 그 다음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증 대상으로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교체의 경우에는 이번에 같이 교체를 하지 않고 원포인트로 연말에 교체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공직자 최종적으로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 석 달 전이 되겠습니다. 90일 전. 그래서 좀 늦춰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로서는요, 부위원장인 이상인 현 방통위 상임위원, 그리고 이준석 전 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김홍일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방통위원장 후보로도 검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방통위원장의 후보,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홍일 위원장이 지금 그 양쪽으로 다 거론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그 권익위원장이 따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저의 추론입니다. 그리고요, 여가부 장관에는 지금 이제 오영주 전 외교부 2차관, 전이 아니라 현 외교부 2차관 오영주, 그리고 과기부 장관에는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하고 조준무 성균관대 교수를 검토했지만은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지금 여가부하고 과기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 교체 여부를 최종 결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김홍일, 전에 이제 중수부장을 했죠.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 옷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미란, 그리고 맨 위에가 이제 이영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내놓았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집권 3년차에서는 이제 국정 동력을 대대적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총선 출마 희망 장관들을 빨리 교체해야만이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전부 다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쌍특검을 확정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트리플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치 공세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용을 빨리 정부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특히 말이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대통령실하고 내각을 안정시켜서 국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장관 이 개각을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관 인사도 당연히 준비 중인데요. 장미란 차관의 후임에는 이영표 전 축구선수 축구협회 부회장. 그래서 이영표 선수의 경우에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때 국가대표로 뛰었고, 그 이후에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다가 강원FC 대표이사도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신상이 깨끗하고 땀의 의미를 아는 스포츠맨으로서 지도자 수업까지 받은 점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교육비서관, 그리고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그리고 환경부 차관에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해수부 차관에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기획 비서관, 송영달 해수정책실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말이죠, 40대 여성 인재를 더 발굴하라,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 발탁이 차관급 인사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관료뿐만이 아니고요,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으로 확장해서 인재를 찾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정원장 후보로는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 안보실장, 그리고 전에 주미 대사를 겸임한,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NSC 차장도 한 아주 외교안보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국정원장이 제일 유력하다. 이게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개각 하마평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렇게 방통위원장 후보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중앙일보의 이것도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미 제가 어제 심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상인, 그리고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인, 지금 이제 이 방통위 자석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분이 제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이 방통위원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은 방통위를 위원장이 말이죠. 이게 이제 탄핵을 받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방통위가 완전히 식물 방통위가 돼서 이 많은 방통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방통위 기능이 완전히 올스톱되는데 사실상 이제 기능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그럴 경우는 이게 이제 총선 프레임으로 맞물려서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우리 여권에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정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번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직무 대행도 맡고 있지만은요, 지금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이 5명인데, 이 위원장이 빠지면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즉 대통령이 추천하는 한 명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 운영에도 더 낫지 않느냐. 자, 그리고 또 여권에서도 이게 가장 빠르게 방통위를 재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 그래서 제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당복 방통위 상임으로 내정되어 있는 이진숙 전 MBC 사장도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정원장으로 갈 경우에는요, 이제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 그러니까 외교부 출신 이제 현 외교관들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하고요, 조현동 주미대사, 그리고 황준국 주 유엔 대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교수군으로서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 그리고 이신화 현 외교부 북한인권 대사,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정원장 후보로는요, 이 조태용 실장 이외에도 김영현 경호처장과 국정원 내부 출신들이 그동안에 거론되어 왔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조태용 안보실장으로 방향이 급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개각 관련 얘기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야당의 이 탄핵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당 탄핵, 야당에서 말이죠, 이 검사 탄핵을 하고 있는데, 검사 탄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손중선 검사장, 그 다음에는 이정섭 차장검사, 요 2명을 탄핵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검사 탄핵은 철험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자, 철험에서 철험에 김용민이가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를 10명 더 탄핵하면 결국 검찰도 윤석열 정부 말을 들을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10명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사 탄핵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도권 이 의원들은요, 그야말로 이 검사 탄핵하는 거, 이거야말로 방탄탄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추가적인 검사 탄핵이 없어야지, 안 그러면은 탄핵 역풍이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지금의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사 탄핵과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 내부 분위기가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에서요, 어제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니까 바로 지금 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대상 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사법 감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 지금 검찰의 구형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정석 검사는 이미 인사조치가 됐고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감찰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절차로 공직자의 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 보충적으로 마련해둔 비상수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1차적인 이 징계,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 이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요,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제처해 나갈 것이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말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이러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고 협박 탄핵 아니냐. 탄핵을 하려 한다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준성, 그건 어떤 혐의냐? 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인데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반변물과 같은 자료를 김웅에게 보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공수처는요,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한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고, 그리고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정석 대구고검 대전고검 검사로 지금 이제 되어 있어요. 바로 이재명 수사주의 검사가 되겠는데요. 가족 부탁을 받아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그리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그 다음에요, 처강을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의 천황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요, 지난달 20일 이정석 검사의 비의 의혹과 관련해서 용인 CC 골프장과 그 다음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대전고검의 검사로 직무 대리 발령을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 조치를 취한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요, 앞으로 이제 10명까지도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압박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이 검찰 자정의 총매제가 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민영배, 김의겸, 윤영덕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민영배, 탈당했던 그 민영배 악질.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언제든지 검사를 추가로 탄핵하겠다. 그리고 김의겸은요, 검찰 쿠데타를 갖다가 진압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윤영덕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 표결에 불참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습관적 결석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의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검사 탄핵이 앞으로 상당한 역풍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해킹과 관련해서는요, 노컷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에서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도하 언론에서요, 전부 이 사건을 갖다가 아주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압축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 국정원에서 금년도 3월에 지금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파악하고 법원 행정처에 이거를 통보를 했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국정원하고 협의를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2월 달에는요, 이 자체적으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올 2월 달에도 별도의 또 해킹을 인지하고 이 관련 내용을 체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법원에 대한 북한의 해킹은요, 2월 달에는 자체 점검에서 걸려 들어오시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지금 이제 사법부에 통보를 한 건데, 이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해킹을 누가 했느냐?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이 라자루스잖아요. 이 북한의 이제 김정은 해커 부대가 되겠죠. 이 라자루스가 지금 이제 이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해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이제 금융보안 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사건으로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보고 있는데, 요거를요, 이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해킹 공격을 위한 인프라를 맨 먼저 구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느냐?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 즉 전문 해커 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이 언론사들의 이제 웹페이지를 접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악성 코드를 유포시키는 서버로, 악성 코드 유포 서버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부 시스템을 장악하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이 해킹,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요것을 지금 문제는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선관위 해킹하고 똑같은 사단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맨 먼저 노컷뉴스가 이거를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이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우리 사법부 전산망하고 PC를 해킹해서 소송 서류와 재판 기록과 같은 전자정보를 무더기로 빼놨는데, 이 CBS 노컷뉴스 취재에 의하면요, 라자루스는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서 최소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최대 수백 기가바이트 이상의 내부 전자정보, 쉽게 얘기해서요, 이 재판 관련 서류, 또 개인정보를 전부 유출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지금 사법부에서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해킹을 당했는데 얼마만큼 당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킹 대상에는요, 최대 지금 법원인 중앙지법 서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 민형사 사건 재판 관련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난 9월 달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 연가원을 보면은요, 무려 21만 9천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요, 전국 법원 사건 중에 27.8%를 중앙지법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판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각종 소송 서류가 전부 이 전자로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라자루스 해킹 공격으로요, 법원 전산망에 수집된 최대 수백 기가바이트 전자정보에는요, 각종 민형사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재산관계 서류, 그리고 기업 기밀과 국가안보 등이 담겨질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파급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법원에는요,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자료의 구체적인 규모, 내용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 초 이 해킹 피해 사실을 인정한 뒤에 보안 점검에 나서가지고 전산망에 남은 악성 코드를 비롯한 해킹 방식에 비추어서 볼 때는 라자루스 소행이 분명해 보인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자체적인 판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이 김정은의 이 해커부대 라자루스는요, 2010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2014년도 이 미국에서 이 영화사의 소니 픽처스 유명했죠. 요거를 해킹한 이 조직이 바로 라자루스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자루스는요, 주로 자금을 탈취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탈취한 자금을 가지고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라자루스를 비롯한 북한 해커들이 빼돌린 가상화폐 피해 규모는 무려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가상화폐 추적업체는요, 라자루스가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세탁한 자금이 무려 1조 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자루스의 이런 의한 이 사법부 이 해킹과 관련해서 지금요, 제대로 이제 국정원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미 선관위도 말이죠. 선관위에서 계속 버티다가 여론의 압박으로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말이죠. 무려 7건이나 라자루스 소행으로 밝혀져 있어요. 8건 중에 7건. 이게 이제 북한의 정찰총국 라자루스 그룹이 이제 해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노컷뉴스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라자루스의 사법부 해킹은요, 통상적으로 하는 워터링 홀 수법이 아니고 최근 수년간의 라자루스가 외국계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면서 활용한 방식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방식은요, 금융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이 해킹, 즉 워터링 홀 방법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 해킹 사법부 이거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말이죠. 전면 전수조사,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뒤늦었지만 국정원에서 인터넷 진흥은 똑같은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의견은 이제 대검의 법원행정처 여기하고 합동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